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는 국민의 분노가 임계점에 달해 심리적 정권 교체가 시작된 초입 국면입니다. 김건희 일가 무법천하, 호의호식을 위한 권력농단 건의대란 상황입니다. 친일 사이비 교주 천공이 건의대란의 사이비 국사로 보입니다. 이 문제를 준비해 온 팀을 저희는 가칭 서울의 봄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 주재로 추석의 생생한 민심을 전해 듣고 국민의 목소리가 어땠는지를 말씀드리기 위한 자리입니다. 우선 우리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의 말씀을 듣고 기자 여러분들의 질의응답을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추석 연휴들 잘 지내셨기를 바라고요. 연휴 마지막 날도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제는 추석 민심과 향후 전망입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그냥 문건으로 곧 조금 이따 올려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는 국민의 분노가 임계점에 달해 심리적 정권 교체가 시작된 초입 국면입니다. 체감 민심과 여론조사를 종합해보면 추석 밥상의 최대 화두는 의료 대란과 분노였습니다. 절대 아프면 안 된다는 추석 덕담과 팍팍한 민생에 대한 분노,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일탈을 더 두고 볼 수 없다는 원성이 가득했습니다. 정당 지지도, 국정 지지도, 차기 지지도 등 3대 정치 여론 지표의 종합적 추세도 동일한 대세적 흐름을 보였습니다. 민주당의 정당 지지 우위는 5%에서 10% 전후의 우위로 고착화 추세입니다. 민주 상승과 국힘 하락으로 이 추세는 강화될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 국정 지지도는 긍정 20%대, 부정 70%대의 회복 불가 상태에 고착되고 이재명 대표의 차기 지지도는 40%대 초반으로 국힘 어떤 후보에 대해서도 안정적 우위가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의 신뢰도는 꼴찌입니다. 갤럽과 리얼미터 기준으로 볼 때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 지지도 20%대는 정권 붕괴 전조에 해당되었습니다. 심리적 정권 교체 국면의 배경으로는 첫째, 이재명 지도부와 민주당의 안정이 대세 기반을 형성하고 둘째, 겸상 불가의 윤한 갈등으로 여권 발 정권 붕괴 심리 확산과 윤한 양자 공동 추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의 차별화는 계속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차기 후보도 믿기 어려울 만큼 고립되어 갈 것입니다. 극단주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심리적 정권 교체가 시작되면서 두려움과 권력 의지에 쌓인 극단 세력을 경계해야 합니다. 충암파의 군기 위반과 계엄 준비 음모가 대표적입니다. 대통령의 막가파식 인사, 내각 전반의 오만한 국회 답변, 거부권 만능 대통령의 국회 개원 불참, 국회의원에게까지 자행되는 무차별적인 공권력 폭력 등이 극단주의의 연장입니다. 반국가 세력 딱지를 남발하는 윤석열식 나치 선동이 그 온상입니다. 끝으로 김건희 리스크입니다. 국민은 김건희 여사에게 천방지축 권력 1위 어디까지 갈 거니? 라고 질문합니다. 김건희 일가 무법천하, 호의호식을 위한 권력농단 건의대란 상황입니다. 김 여사의 센터 본능과 지도자 포스, 김 여사 우위가 부부 공동 권력의 본질임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친일과 여사 우위가 본질입니다. 친일 사이비 교주 천공이
건희 대란의 사이비 국사로 보입니다. 반기독교적 예수 모독 강의, 이천공 이름을 연상시키는 의대 정원 2,000명 등 숱한 이천 신드롬, 어려울 때 도와준 일본에 감사해야 한다는 싸구려 친일론, 기시다 숙박호텔 출현, 김 여사의 마포대교 자살 방지 시찰 배경으로 보여지는 자살 예방 강의, 영부인이 정치하는 시대라는 강의 등 천공의 친일 잡설이 족족 대통령 부부의 언행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친일 사이비 교주의 교시를 받는 나라가 된 거니? 라고 묻고 싶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국정 영향력은 황제 조사, 모친 가석방, 의대 정원 등 정책과 인사 공천 개입 의혹 등 전방위적입니다. 통제권 밖의 1위 권력이며 자제는커녕 더 강화되고 기획 노출될 것입니다. 감옥만은 안 가겠다는 김 여사의 권력 의지와 생존 의지가 대한민국을 흔들 것입니다. 선출되지 않은 영부인 정치는 광폭행보가 아닌 광기 정치의 흑역사가 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총체적 정권 실정의 토양에 의료 대란이 기름을 붓고 윤 대통령의 응급실 발언이 불을 지르고 김 여사의 시찰이 화약을 던진 정권교체 심리는 국민적 대세가 될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의료 대란 사과, 책임자 문책, 보편이든 선별이든 야당의 민생 지원금 제한 수용으로 소비와 경제, 국민 생명을 지키고 국정 기조를 전환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견고한 정권 교체 민심을 바탕으로 연휴 직후부터 지역화폐법, 최혜병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등을 처리하고 극단주의를 분쇄하고 정권 교체의 길을 갈 것입니다. 민주당을 포함한 모든 민주 세력과 개인이 소탐 대실하지 않고 단합하여 정권 교체의 길을 확고히 하는데 전력 집중할 때입니다. 하나만 더 이것으로 준비한 말씀은 드렸고요. 한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많은 국민들의 관심 사항인 금투세 문제는 예정되어 있는 24일 맞죠? 24일. 당의 정책 논쟁을 거쳐 조속히 당론 정리 과정에 들어갈 것입니다. 모든 의원들이 자신의 입장을 정리해 갈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도 의원 개인으로서의 입장을 정리해서 오늘 중에 SNS에 올릴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부터 우리 참석하신 언론인 여러분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고 제가 공평하게 지목을 하면 소속사와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질문 있으신 기자분, 네, 가운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전자신문 최기창 기자입니다. 지금 여사 얘기를 좀 많이 하셨는데 혹시 좀 여사의 법적 지위 관련된 법안을 조금 당에서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김 여사 문제는 법적 검토 이전에 국민들의 정치적 판단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다음 질문 있으면 받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민주당을 포함한 모든 민주 세력은 제가 아까 모두 말씀에서 마지막에 드린 대로 단합해서 정권 교체의 길을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거기에 집중하면서 여러 현안들을 풀어갈 것이고요. 단일화 문제는 원칙으로나 상식으로나 자연스럽게 경쟁력에 입각해서 풀어줘온 전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자연스러운 과정을 거쳐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십니까? 네, 말씀하시죠. 저 아시아경제 김진입니다. 지난주에 의원실 의장님께서 여야가 좀 세계 법안 올리는 대해서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권유를 해주셨거든요. 연휴 중에 논의가 진전된 내용이라고 모르는데 진행하셨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원내의 소관이기 때문에 또 계속해서 변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시간 현재 정확한 상황을 말씀드릴 입장에 있지는 않고요. 다만 개인으로서 또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말씀드린다면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는 국민의 요구에 기초해서 정당의 자율적 판단에 근거해서 처리할 사안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한번 오른쪽 가겠습니다. 네. 저희는 단순하게 기다리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전제 조건은 아니라 할지라도 최소한의 대화 여건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현재까지 상황에 대한 대통령의 진솔한 사과와 책임자들의 경질이 아니면 실제 대화 공간이 열리겠는가라는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판단은 국민의힘의 한동훈 대표조차도 한 판단이기 때문에 그런 사안을 1차적으로 풀어내는 것은 대화를 제안했고 또 국정의 1차적 책임을 지고 있는 여당 내부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조속히 대화의 여건이 열렸으면 하는 생각을 일관되게 가지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똑같은 일이 반복된다 하더라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토양과 환경은 계속 변하는 것입니다. 국정 지지도 40%에서 30%가 되고 20%대로 접어든 대통령이 똑같은 방식으로 국민의 요구를 거부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길로 스스로 들어가는 것인가 깊이 생각하기를 권합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잠깐만요. 원회에서 그 앞에 무슨 말씀하셨어요? 대국민. 저희는 거부권이 계속된다고 해서 무기력하지도 않을 것이고 또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조급하지도 않으면서 원칙을 가지고 압박력을 강화하면서 다양한 변화된 공격을 해갈 것입니다. 이미 그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3층에서 2층으로 내려왔고 그 현재 본인이 어느 층에서 어느 층으로 더 급전직하할 수 있는지를 깊이 숙고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논의한 바는 없습니다. 네, 또 질문 받겠습니다. 저 뒤쪽에서도 있으시면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부러 이름과 언론사를 얘기 안 하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하십시오. 가운데 또 가겠습니다. 네, 의원님, JTBC 이승환 기자라고 합니다. 오늘로 이재명 대표 2기 체제 출범한 지 이제 한 달이 됐는데요. 지난 한 달을 어떻게 평가하시고 또 앞으로는 어떤 부분에 좀 주력해 나가실 계획이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정치는 지표로 평가되는 것이기 때문에 1기에서의 총선 승리를 결과한 안정에 이어서 전대 이후 한 달 상당한 안정으로
당원과 국민들께 평가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100% 전부 저희들의 성과와 노력에 의한 것만은 아닌 측면이 있겠지만 그러나 지지도로도 반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외적 요인이 있다 하더라도 내적인 안정과 단합을 가져온 것은 그것은 굳이 숨기거나 또는 굳이 폄하할 필요 없는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역대 야당 가운데 가장 안정적인 상태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일각에서는 일극화라는 프레임으로 그것을 깎아내리려고 하지만 그것은 겸상조차 못하는 분란 상태에 있는 여당에 비해서 국정 안정을 기대하고 있는 국민들께 민주당이 수권정당으로 드릴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그렇게 안정되고 단합된 모습으로 현재의 윤석열 정권을 견제하고 수권의 길로 나아갈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인사에 있어서의 안정을 보였습니다. 이재명 대표와의 친소 관계를 불문하고 전통적으로 거리가 가까웠던 분들부터 전통적으로 거리가 그다지 가깝다고 평가되지 않은 분들까지 골고루 등용한 그러한 그 능력주의 인사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호평의 영역에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책에 있어서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왔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가장 현안과 관심이 되어 있는 금투세 문제에 대해서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빨리 토의하고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던 입장입니다만은 사실은 원내와 정책위에서도 추석 전에 정책 논쟁을 예정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불가피하게 현재의 의료 대란과 여러 현안들의 발생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기가 늦어졌던 불가피성을 이해해 주신다면 다양한 입장들을 공개적으로 토론해서 당론을 결정해 나가려고 하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한 것은 향후 수권정당으로서의 길을 가고 과거의 정책적인 오류를 거듭하지 않겠다고 하는 민주당의 의지이자 새로운 면모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번 정책 논쟁의 과정과 결과를 통해서 금투세 문제도 가능한 한 가장 합리적인 방식으로 정리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정책과 인사, 당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를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재명 대표가 주 4일을 넘나드는 그러한 사실상의 법정 연금 상태에서도 그것을 극복하는 뛰어난 집중력으로 전당대회 이후 한 달간의 과정을 안정적으로 주도해왔다 하는 점에 있어서는 이제 그 리더십에 대한 각종 지표로 간접적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제 시간도 흐르고 했으니까 한 분, 네, 부장님이죠. 예. 첫째는 계엄을 외계인적 발상이라고 여당 대표가 말씀하셨는데 계엄 외에 외계인적 정치 행위가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인물들을 공직에 임명하고 상상할 수 없는 사실상의 정치 행위를 대통령 부인이 하고 상상할 수 없는 선동적 발언을 대통령이 하고 하는 상황에서 계엄이라는 것은 그렇게 외계적인 현실이 아니다. 오늘 현재 대한민국의 윤석열 정권과 정부 여당의 모습 자체가 외계적 현실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함께 밥을 못 먹는 현실이 대한민국 정치에 있었습니까? 아마 대한민국 외에 세계 어느 외계에서도 이 지구상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계엄 준비 음모에 대한 저희 내부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폭넓은 정황적 공감대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사안의 특성상 모든 정보를 디테일까지 공유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실제로 이 부분은 저희 당 내에서도 아주 소수가, 심지어 지도부 내에서도 그 디테일을 공유하지 못한 채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 점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이해와 양해를 요청드립니다. 당 내에서 심지어 원로들까지 포함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라는 말씀이 나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러니 많지 전체 상황을 이해하시고 지켜봐 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개헌 문제는 비교적 명확한 일단락 단계로 가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회 이후 최초의 군사조직인 충암파가 명확하게 지적되었고 그 군기 위반 행태도 적시되었고, 두 번째로 이것을 막기 위해서 정부 여당의 말에 의한 부인 외에 제도적 장치가 대단히 미비하다는 점 또한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충암파의 군기 위반을 척결하라. 그 대표적 인사들을 해임하라. 그리고 계엄이 실제로 사실상은 정권 존립을 위한 친위 쿠데타로서 행해지지 않는다는 보장 정치를 하라 하는 요구로 계엄 문제에 대한 저희의 입장을 정리한 것입니다. 이 문제를 준비해 온 팀을 저희는 가칭 서울의 봄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서울의 봄팀이 과거와 같이 서울의 봄이 짓밟히는 상태를 재현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해왔고 팀플레이를 해왔고 곧 조금 더 진전된 입장을 공식적으로 제시할 것입니다.